요즘 시장 왜 이렇게 차갑지? 궁금하셨죠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모든 게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는 이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말 몇 달 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 좋던 강세장 다 어디 갔냐? 이런 얘기가 끊이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, 그 해답이 사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겉은 보기엔 그냥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아주 세심하게 짜인 정치적인 계획이다. 이런 주장인 거죠. 자,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 이론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, 그 근거가 뭔지, 시장이 갑자기 꺾였던 그 증거들부터 한번 짚어보죠. 정말 무섭게 오르던 강세장이었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요 자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. 모든 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. 2025년 말부터 마치 도미노처럼 순서대로 쓰러졌다는 거죠. 이런 순차적인 하락,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? 자료에서는 이게 사실 거대한 계획의 시작, 그러니까 1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딱 한 사람이 지목됩니다. 바로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이죠.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. 전략의 핵심, 아주 간단합니다. 일부러 지금 시장을 좀 차갑게 식히는 거예요. 왜? 실탄을 아껴뒀다가 11월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터뜨려서 유권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는 시장 랠리를 만들겠다는 거죠. 일종의 단기적인 희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. 아니 어떻게 한 사람 또는 정부 부처 하나가 이 거대한 시장 전체에서 돈을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을까요? 그 방법이요?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202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미국 부채 한도를 무려 5조 달러나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무부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국채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.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TGA,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. 이걸 그냥 정부의 메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정부가 국채를 팔면 시장에 있던 현금이 이 통장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. 즉, TGA 잔고가 늘어난다? 이건 정부가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세요. 이 현금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바로 보입니다. 불과 몇 달 사이에 재무부가 시장에서 거의 7천억 달러를 말 그대로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아니,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.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왜 굳이 시장을 망가뜨려서 유권자들 화를 돋우는 걸까요? 엄청난 도박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도박이에요. 지금 당장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보다 선거 직전에 아주 크고 화려한 선물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. 여기에 베팅하는 겁니다. 사람들은 오래된 나쁜 기억보다 최근의 좋은 기억을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. 특히 이게 미국이라서 더 중요한데요.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민감하지만 미국은 개인연금 401k 같은 걸로 대부분의 가정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묶여 있거든요. 주가가 떨어지면 내 은퇴 자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유권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는 시장에 돈을 꽉 쥐어짜는 단계였다면 이제 곧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. 재무부가 직접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압박은 이제 곧 유동성 홍수로 바뀔 예정입니다. 놀랍게도 이건 무슨 비밀 정보나 추측이 아니에요. 재무부 웹사이트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공식 계획입니다. 5월부터는 그동안 쌓아뒀던 현금을 다시 경제에 쏟아붓겠다는 거죠. 전략의 2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면 계획이 아주 명확하죠. 4월 말에 현금 보유량이 정점을 찍고 6월 말까지,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1250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버립니다.
이게 시작이고요.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돈을 밀어 넣어주는 든든한 순풍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. 여기에 활용 점정이 있습니다. 7월부터는 2025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$1,000씩, 그것도 인덱스 펀드에 바로 투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요. 이건 뭐 시장에 그냥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는 격이죠. 선거 시즌 한가운데에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화려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장이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아주 큰 장애물이죠. 바로 4월 15일, 미국의 세금 납부 마감일입니다. 삼중 세금 폭탄의 날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개인이나 기업들이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결국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돈이 한 번 더 쫙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, 이 마지막 압박조차도 이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겁니다. 4월 15일에 걷어들인 이 세금이야말로 5월부터 시작될 돈잔치를 위한 파티 자금이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짰다가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정말 치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.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이제 시장의 사이클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경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경제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간표가 시장을 쥐고 흔들 때 과연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